보니까 부럽네요. 저렇게 애 다리가 한 손에 들어올 때가 언제적이었는지 알 정도로. 요즘 진짜 한껏 마사지 많이 해주고 계시겠어요. 저도 나름 한다고 많이 했는데 네. 사실은 목적이 저는 달랐던 거죠. 키크라고. 키크라고. 쭉쭉쭉 눌린다고만 생각했는데 네. 이런 얼굴이나 등 쪽은 정말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요. 그리고 가끔은 이제 발바닥에 우리 용천열이 좋다 그래서 자고 있을 때 제가 조금 누르긴 하면 또 애가 발로 툭 차거든요. 그래서 많이 안 했는데 더 많이 해줘야겠네요. 그러니까요. 마사지를 할 때 또 주의할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른들 마사지 하듯이 막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아이들 마사지는 어떻든 부드럽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따뜻하게 해야지 또 감기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식물성 오일이나 무슨 어디 마사지 하는 오일이 따로 있잖아요. 네네. 그런 이제 오일을 사용하고 온도는 이 피부 온도랑 좀 같이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식후 1시간 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맞아. 또 피부 염증이 있거나 또 뭐 예방접종 같은 거 하면 문제가 되니까요. 그거는 이틀 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방접종 후에서 네. 이틀 후에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면역력을 키워주려면 너무 깨끗하게 키우면 또 안 된다고. 이 얘기를 듣고 엄마들 사이에서는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기준이 뭐야? 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도 하고요. 기준은 그거죠. 너무 과도한 청결. 예. 당연히 깨끗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 맞는데 네. 많은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연구를 했더니 너무 과도한 청결 상황에서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면역이 떨어지고 알레르기 질환이 늘어나더라. 이게 아직까지 뭐 가설이나 이름이 붙긴 했지만 위생가설이라는 네. 이제 뭐 거의 정설화되고 있습니다. 보면 어렸을 때 다양한 세균에 노출되는 거, 그다음에 장내 정상 세균충 있잖아요. 네. 이렇게 우리 이제 그것도 도움이 되고 네. 또 기생충, 요즘 기생충이 없지만 기생충 자체도 실제로 면역을 강화시켜주는데 역할을 해왔는데 요즘은 기생충도 없어졌죠. 네. 뭐 거의 무균실 같은 상황에서 막 키우려고 그러면 네.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알레르기 질환도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이제 지저분하게 키우라는 게 아니라 자연을 많이 접하다 보면 그렇죠. 그렇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농촌에 사는 아이들이 도시에 사는 아이들에 비해서 면역력이 높고 알레르기 질환을 덜 앓게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것만 봐도 이제 알 수 있는 네. 거죠. 저는 외국의 어떤 유치원에서 네. 이렇게 숲에서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놀게 하는데 흙이 묻은 상태로 간식을 준대요. 간식을. 그리고 그대로 먹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건강하다는 걸 그거 네. 보고 진짜 흙 먹어야 되나? 뭐 생각도 들어요. 이러고 이제 또 오늘 또 놀이터에 가면 다 엄마들이 안 되죠. 흥분. 예.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건 아니겠죠? 건강한 숲이었어요. 그렇겠죠. 그 안에 있을 때만. 네네. 일부러 해줄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이게 세균 오염될 수가 있으니까 손 씻기를 깨끗이 하고 그러면 네. 문제가 없죠. 네, 어머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또 네. 오늘 얘기 듣고 또 아니, 흙은 놀이터에서 먹이면 안 됩니다. 떨어진 것도 네. 그냥 막 먹이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면역력과 관련돼서 생각해보면 또 약도 많이 좀 신경이 쓰여요. 네. 애 키우다 보면 또 아플 때마다 약 먹이면서 이 그렇죠. 약을 먹여서 면역력이 오히려 더 나빠지거나 네. 아니면 또 내성이 생기면 어떡하나 네. 이런 고민도 좀 들잖아요. 이제 항생제가 제일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항생제를 먹게 되면 나쁜 균도 죽지만 좋은 균도 같이 네. 죽거든요. 그 좋은 균은 어떻게 보면 면역력과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항생제 남용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뭐 요즘 개인 소아과들 이런 데 항생제 별로 안 쓰니까요. 네. 그리고 또 항생제를 필요한 만큼 써야지 증상이 좋아졌다고 중단을 하게 되면 거기에 또 내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의사 선생님들의 말씀을 꼭 듣고선 네. 쓰셔야 됩니다. 그게 결국 그거잖아요. 감기약을 뭐 예를 들어 뭐 5일치를 받았다. 근데 이틀치만 먹어도 애들이 또 증상이 확 좋아질 때 좋아지죠. 있는데 네. 엄마들이 거기서 딱 약을 끊으면 끊거든요. 안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안 세균 되고 감염 5일치를 같은 꽉 경우. 먹어야 네.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그런 거군요. 거죠. 네네. 제가 맨날 여기 때문에 속았거든요. 자, 면역력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신경 써야 될 게 아무래도 아이들의 먹을거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면역력이 좋다는 음식도 많고 뭐 영양제도 많고 한약도 있고 그래서 과연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아까 투표를 진행을 해봤는데 투표 결과 지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양제를 먹인다 68분. 제일 많은 거는 역시 116분이 면역력이 좋은 음식을 먹인다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엄마들이 이제 먹는 거에 신경을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지, 뭐, 영양이 좀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그런 음식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네. 선생님께서 추천하시는 음식은 어떤 건가요? 제가 아이들의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엄청난 음식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되는데요? 바로 물입니다. 아, 물이요? 맹물이죠, 맹물. 맹물. 네. 맹물처럼 좋은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음식이 없는데요. 그래요? 인간은 물로 태어나서 점점 말라간다는 말이 있어요. 난자가 99%가 물이고요. 갓난 신생 아이들은 90%가 물이고 성인이 60에서 70%. 네.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 줄어들었다가 자연사 할 때는 50% 이하로 떨어지면 죽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낙엽이 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소리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 자체가 면역력도 높이고 항알레르기 작용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노폐물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폐 기관지를 깨끗하게 하죠.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것은 갈증이 나기 전에 조금씩 마시고요. 미지근한 따뜻한 물을 마시게 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갈증나서 벌컥벌컥 마시는 물보다는 네. 꾸준히 항상 마시는 게 더 네. 좋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물 딱 드시고 나서 실망을 하셨을 텐데 네. 또 있습니다. 두 번째. 네. 버섯입니다. 버섯. 버섯은 면역 증강 물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베타글루칸이라는 다당체 성분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이 성분들은 항바이러스 또 이렇게 항박테리아 작용이 있어서 네. 감기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일상적인 음식을 하는 방법대로 드셔서는 효과가 없어요. 그럼요. 이 베타글루칸이 세포 벽 속에 있어서 세포 벽을 다 깨트려야 되는데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생버섯은 믹서로 완전히 갈아서 네. 요리에 활용하시고 네. 또 말린 것은 가루로 내서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럼 어떤 버섯을 사면 좋으냐? 네. 마트에 가서 제일 싼 버섯, 느타리버섯. 비싸야 되는 건 아니군요.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이런 거 구하시면 되고요. 조금 관심 있으면 잎새버섯, 꽃송이버섯에 베타글루칸이 많으니까 좋고요. 또 무엇보다도 호흡기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생강이나 아까 나왔던 귤 껍질을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네. 한방에서는 소화기는 호흡기의 엄마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잘 먹고 소화가 잘 되는 대변을 잘 보는 애들은요, 감기도 잘 안 걸리고요. 감기에 걸려도 빨리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잘 먹는 기준은 자연식입니다. 우리 애기는 잘 먹어요. 뭘요? 피자 잘 먹어요. 치킨 잘 먹어요. 그런 그런 거 거 말고 말고. 자연식이를 잘 먹게 해서 소화기를 건강하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등푸른 생선도 좋습니다. 그래서 DHA는 사실 두뇌 발달에 도 좋은 걸로 되어 있죠. 그렇지만 이것도 면역력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네. 것이고요. 또 노폐물 제거에는 이제 물도 있지만 섬유질이 많은 음식 같은 것들이 도움을 주죠. 그래서 뭐 현미라든지 아니면 그 가공되는 게 적은 그런 곡식이라든지 또 해조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또 견과류도 도움이 줍니다. 네. 견과류에는 이제 지방산도 많고 또 미네랄이라든지 비타민 B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서 면역력 강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죠. 네. 자, 오늘은 면역력을 부탁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을 좀 받고 계실 텐데요. 질문들이 진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가 놓치지 않고 몇 가지만 좀 함께 보도록 할게요. 바로바로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생생 Q&A 함께합니다. 네, 아까 저희가 그 투표하기 Q&A, 투표하기에서 그 영양제하고 한약 얘기 나왔잖아요. 사실 네. 애들 키우다 보면 한약을 먹여야 되나, 영양제는 어떤 거 먹이지 굉장히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오늘 그것과 관련된 질문으로 좀 몇 가지 골라봤거든요. 자, 허니짱님의 질문이세요. 돌 한약 꼭 먹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네, 우리 김가연 씨가 한번 좀 네. 읽어봐 주시겠어요? 13개월인데요. 감기에 자주 걸리고 배앓이도 자주 해요. 면역력이 약한 것 같은데 주변에서 돌 한약을 먹이라고 하는데 네. 돌이면 먹어야 한다고 하는데 돌 한약 꼭 먹어야 하나요? 라고 하셨네요. 돌 한약. 네. 어떻습니까? 그 예전에는 이제 뭐 돌 한약의 대표 명사처럼 되는 귀룡탕이라고 있었어요. 귀룡탕. 네, 네. 그러니까 뭐 있는 집안 애들은 먹었다는 거죠. 귀한 그 귀룡탕인가요? 네, 근데 돌 한약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라 예방적인 차원에서 아. 건강하게 이렇게 자라라는 거고 면역력을 회복시켜주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건강하면 굳이 꼭 먹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돌 이전에 잔병 치레가 좀 있거나 허약 체질이거나 식욕 부진이 있거나 네. 또 이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는 그런 질환들을 다스리는 치료하는 측면에서 돌 한약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거는 예방적인 차원이니까 너무 과량 복용하시는 것보다 적당량을 복용하시고
주의하실 게 있네요. 열이 있을 때는 주의하셔야 돼요. 돌 한약은 보약이니까 염증 반응을 촉발시킨다. 면역력을 높이니까. 그래서 열이 있거나 염증이 있을 때는 돌 한약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한두 번 정도는 복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네요. 몸에 좋으라고 먹이는 건데 나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질문을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영양제와 관련된 그런 질문을 또 골라봤는데 공주 엄마님이 올려주셨어요. 저희 애는 24개월인데요. 환절기에는 감기를 달고 살아요. 그래서 영양제를 먹여볼까 하는데 인터넷에서 추천하는 영양제는 하도 많아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걸 먹어야 될까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김도현 씨도 지금 저는 영양제 정말 먹고 계세요? 이게 고민이었던 게 시중에 알고 있는 그 유산균 재료가 너무 많은 많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못 고르겠어서 나중에 네. 못 먹었어요. 사실은 못 먹이다가 최근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먹었던 거하고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이름이 비슷해서 네. 그걸로 고르긴 했는데 정말 너무 많으니까 선택 장애라는 게 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어떤 게 정말 좋은 거고 꼭 먹여야 되는 건가요? 사실 꼭 먹어야 되는 건 없고요. 아이가 잘 먹고 그런다 그러면 사실 영양제는 필요 없죠. 다만 네. 이제 잘 먹지 못하는 아이들, 또 햇빛을 잘 못 보는 아이들은 또 비타민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모유 먹는 아이들 중에 이제 3개월 이상 되면 이제 부족한 게 철분 같은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부족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철분이나 비타민 D 같은 네. 것들은 이제 돌 전에 먹을 수 있는 대표적인 영양제라고 볼 수 있고요. 돌 후에는 뭐 편식하는 아이들, 뭐 잘 안 크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합 영양제를 좀 먹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뭐 비타민 E라든지 뭐 비타민 C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그 이후에 아이들은 특히 이제 이 학동기나 이런 아이들은 철분이 부족하기가 네. 쉽습니다. 네. 그리고 항산화 이런 뭐 과일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관한 아연 뭐 이런 이제 영양제가 또 필요할 수가 있죠. 네. 지금 금방 지나간 질문인데요. 병원에서 피 검사를 안 했는데 철분제 비타민을 먹이라고 하는데 먹이는 게 괜찮겠냐고 질문이 살짝 지나갔어요. 물론 이제 그 철결핍성, 대개 이제 빈혈이 있다 그러면 이제 철결핍성 빈혈이 대부분이겠죠.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눈을 까봤는데 뭐 하얗다든지 손톱 밑이 하얗다든지 그러면 또 특히 이제 4 내지 6개월이 지나면 철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먹이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한 것은 사실은 철분 검사를 하셔서 네. 철분 농도를 보고서 먹이셔야 됩니다. 보고 하는 저는 게 그래서 낫겠죠. 이유식을 항상 소고기로만 해서 먹이는 게 가장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정말 소고기를 집중적으로 이유식을 많이 집중적으로. 먹이고 좋죠. 있어요. 네. 그래서 채식주의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신경전달 물질에도 네. 도움이 되고요. 특히 철분에 도움이 되는데 이게 철분이 부족하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아이들이 산만해지고 입맛도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철분 섭취를 잘해야죠. 지금 홍삼도 체질과 관련돼서 먹여야 되나요? 라고 질문 올라왔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이제 시중에 홍삼 제품을 많이 먹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시중에 있는 제품들은 이제 용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특별하게 부작용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홍삼도 열이 너무 많은 아기 같은 경우는 줄여서 먹든지 좀 먹이다가 피부에 뭐 뾰루지가 나거나 눈이 충혈되거나 그런 증상이 있으면 안 맞는 거거든요. 네네. 또 이제 이런 정도 어느 정도 연구 결과가 있는데 아이들이 좀 산만한 게 홍삼 때문일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홍삼은 기운을 나게 하니까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기운이 펄펄 가만히 나가는 있지 않는 가만히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데 엄마나 나가서 놀고 싶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또 약간 산만함의 영향도 약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기한테 좀 먹여보고 잘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진짜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다양한 질문들 저희가 방송 끝나고도 여러분들 질문에 답변해 드릴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모세기관지염과 면역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짧게 어머님들께 당부 한 말씀씩 좀 들어볼게요. 네. 저는 이제 어머니들께 강조하고 싶은 게 3보인데요. 첫 번째는 식보, 두 번째는 동보, 세 번째는 신보입니다. 그러니까 식보는 먹는 거고 동보는 운동하는 건데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네. 마지막에 신보입니다. 실제로 이제 얼굴이 웃으면 장이 웃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장은 면역체계는 우리 인간의 면역체계를 활성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이 이완이 되면 면역세포가 활성이 되는데요. 네. 결국 대식세포, 뭐 자연살해세포가 좋아져서 활성화돼서 면역이 좋아지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영유아도 갓난아이들도 다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잘 웃게 해주는 게 아이 면역을 키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네, 같습니다. 많이 많이 웃어야 되겠네요. 저는 뭐 자연 친화적인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연의 색깔을 보거나 자연을 경험하는 것이 우선 스트레스를 줄여주고요. 또 햇빛을 보다 보니까 뭐 비타민 D나 이런 것들을 도움을 주고 또 네. 이게 자연에 있게 되면 바깥놀이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운동을 하게 되니까 또 세로토닌 같은 것도 높아져서 아이들 면역력 높일 때 좋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 김가연 씨의 네. 너무너무 이쁜, 눈에 넣으면 아픈, 네, 우리 하령이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 어떠셨어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역시 저는 저만 엄마가 아니라 모두가 엄마이기 때문에 다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면 아이에게 좋을까 하는 그 그렇죠. 엄마의 마음을 여기서 또 한 번 느끼고 가는데 네. 제가 몰랐던 정보를 아니까 역시 EBS 교육 프로그램이고 부모는 계속 봐야 된다. 이걸 가장 많이 느꼈네요. 맞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또 태어나고 그렇죠. 또 모든 사람이 또 부모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라이프 토크 부모는 진짜 네. 계속돼야 돼요. 일단 저희 그 가연 씨 같은 경우에는요. 서령이도 너무 이쁘게 좀 잘 키우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하령이도 잘 키우실 거라고 믿고요. 네. 앞으로 또 고민 있으시면 저희 댓글창을 통해서 네. 많이 또 물어봐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기 바래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에 또 참여해주신 어머님들 너무 감사드려요. 말씀드렸다시피 10분 추첨해서 상품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아마 많은 어머님들이 이런 꿈을 꾸실걸요? 책과 친한 아이로 키우기라는 주제로 저희가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 책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 공감 부모는 멋진 스포츠 스타이자 이 두 아이의 자상한 아빠라고 하는데 어떤 분이 나오실지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아이와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짜.